자, 지금부터 온해작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농산물 품질관리서역에서 온해작물은 25문항이 출제됩니다. 25문항. 그래도 역시 10문항 이상은 무조건 10문항 이상. 그래서 꽈락이 적용됩니다. 꽈락을 미연하는 40점 점수가 나와야,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꽈락이 면한 점수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온해작물입니다. 이유는 온해작물은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주로 암기 위주로 하면 되고요. 또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내면 점수 과목이죠. 역시 수학의 품질도 점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학의 품질 관리 말고 농산물 유통론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온해작물은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 전공학과를 나왔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학문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들입니다. 상식적인 것보다 학문적인 것을 요구해서 정확히 학문적으로 알고 그것을 답을 해야 한다 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딱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렵겠죠. 두 번째 그럽니다. 이 온해작물을 했을 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배라는 것이 나오거나 사과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사과배에 대해서 전부 독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도 온해작물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좌우했을 때요, 특히 가장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 뭐가 해서요? 총평균은요, 총평균은 몇 점? 60점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했으나, 온해작물에서, 안타깝게 온해작물에서, 아차하고 9문제에서 그쳐서 그 9문제에 그쳐서 꽈락이 나와서 불상사 합격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1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0회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실강을 하면서 지금도 농업전문유통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강의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가 뭐라 그래도 제가 농림지 수험지킴 도우미로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엄연한 이 손가락으로 아니면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 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1회부터 보면은요, 제1회부터 봐서 지금 현재 몇 회까지요? 제10회까지 실시를 했죠? 그랬을 때, 도중에 했을 때, 자, 7회까지는요, 예를 들면 7회까지는 온해작물하고 수학의 품질이 같이 묶어져서 수학의 품질이 수품이 예를 들면은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8문제면은요, 또는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온해작물은 거기에 7문제에서 8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가장 빈약합니다. 그래도 기출문제도 가장 빈약하죠. 기출문제도 빈약한 상태입니다. 7회까지에서 87은 56이겠고 7회까지 56문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회, 9회, 10회 해봤자 75문제 그럽니다. 그래서 잘 해봤자 몇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약 110문제 정도밖에 기출문제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에 대한 방향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광범위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힘들어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게 시험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감을 못 잡아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꽈락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얘도 그리고 특히 혼자 독학을 했을 때 가장 난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정보가 깊고 힘들고 꽈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온해작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해작물은요, 우리가 기본이 향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농학서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향문사, 대학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문사에 있는 온해약이라는 거기에서 책이 있습니다. 온해약하고 플러스 재배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재배약하고 유사하면서 온해약에 근거를 해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했을 때 책에 없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노트 정리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줬을 때 노트 정리 필기하시고요. 또 귀담아 들으셔서 꼭 합격을 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간추려서 이렇게 해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 위주로 써놨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시험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시켜서 아니면 새로 다시 정리해준 내용이 진짜 시험 과목의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온해작물 공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 시간에는요, 제1장 온해식물 서술에서 온해식물의 의의를 봐봅니다. 온해작물이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온해작물이라는 이용성과 경제성이 그랬습니다. 온해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재배 대상이 되는 작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갖다가 온해작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온해작물의 의의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과수류 그랬습니다. 온해작물은. 두 번째 그럽니다. 화해류 그럽니다. 화해류. 그리고 세 번째 그랬습니다. 채소류 이렇게 분류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과수류, 화해류, 채소류가 온해작물에 해당된다 이 소리죠. 그러나 쌀, 맹류, 감자, 농작물과 잎목과는 구별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네 번째 이제 기타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용작물류 그럽니다. 또는 식량작물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니겠죠. 온해약의 범주는 과수류, 화해류, 채소류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즉 거기에도 우리에게 부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채소원에 기호 및 간식을 제공하는 과수원에 생활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해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과수원에는 무엇을 준다고요? 기호식물입니다. 기호성.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간식성 그럽니다. 간식성으로 주로 이용되죠. 그 다음에 거기 화해류 그랬답니다. 주로 환경을 갖다가 꾸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서 순화를 시켜줍니다. 정서 순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죠. 채소류 그랬답니다. 거기에도 채소류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채소는요, 부식물을 제공합니다. 부식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간식물을 제공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원액에서 가수물에서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의의가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원액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농학의 학문야이며 이러한 이론과 기술을 실제 전반에 응용하는 응용과학이더라 이 소리죠. 자, 원액작물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요, 첫 번째 원액작물의 뜻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랬습니다. 원액작물의 중요성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원액작물의 식품적 그랬습니다. 또는 영양적 가치의 중요성 이렇게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기에서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비타민 그러니까요. 주로 채소 과실류는 여러 비타민 A와 C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채소류 봐볼까요? 그러면은 채소류 중에서 잎줄기 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채소류. 그래서 잎줄기 채소류. 그래서 녹채류죠. 녹채류는 주로 비타민 무엇이 많더라고 있어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비타민 A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채류 그랬답니다. 과채류 또는 과수류 그랬답니다. 이것들 중에서 주로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색소가 있는 것들은 비타민 주로 A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과육 부분이 있습니다. 과육 부분에는 비타민 B도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주로 우리는 원액작물은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주요 공급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무기질 공급원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무기질 공급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액작물에서는요, 무기물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체 발육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채소와 과실에는 30여 종의 뭐가 있더라? 무기질이 공급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기질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주로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거기서 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질의 필수 원소 공급원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 섬유소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섬유소 공급원으로서 공급원입니다. 그래도 주로 장의 운동 그랬습니다.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겠죠. 그래서 섬유소 공급원입니다. 또 알카리성 식품이다. 4번 그랬습니다. 산성 식품이 아니라 무슨 식품? 알카리성 식품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알카리성 식품, 산성 식품이 아닙니다.
체그 산더마를 방지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채도 과일을 알칼리 등입니다. 또 그 외에 다섯 번째 기타적으로 기호적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랬습니다. 보건적 가치 특성도 있죠. 양리적 효능도 있더라 이들입니다. 기호적, 보건적, 양리적 효능들이 있더라 이들입니다. 자, 온해작물의 특징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 온해작물을 했을 때 온해작물의 특성 그랬죠. 그러면은 옆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8회 기출문제. 온해작물의 영양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무기질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항산화작용과 같은 기능이 있다. 색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도 유기산 같은 것들이 공급되죠.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다. 질소화합물이 높고 열량이 높다 그랬을 때는 식용작물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질소 함량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주로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열량가가 높습니다. 온해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4번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